자, 이제 갑인일주에 대한 얘기를 아까 이제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갑인일주가 갖고 있는 이제 성향이 이렇게 이제 활동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뭐 공방적으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자축이 공방이잖아요. 자축. 그래서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성이고 축은 이제 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제 가져라. 그래서 이게 꼭 그거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수성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모로부터의 어떤 도움이라는 것이 조금 적다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거를 남자적인 입장으로 보면 부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안 좋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인자 요소입니다. 인자 요소예요. 꼭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인성과의 관계, 재성과의 관계 이런 거죠. 그래서 재성은 꼭 부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뭘로 보냐면 편재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축 이렇게 되면 부인하고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자 요소는 그냥 눈에 안 띌 때는 좀 이제 뭐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요소들이 사주에 있거나 또는 이것이 어떤 하나의 흉신으로서 작용이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강하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는 공망이다 이러면 그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포함해서 보시되, 당장 눈에 안 띄면 우선적으로 다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 보실 때는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 1번에서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또 2번으로 넘어가는 거고, 2번에서 문제가 없으면 3번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주에 있어서는 먼저 사주 내기둥, 사주의 내기둥부터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연이면은 부모, 연월은 부모, 그 다음에 물론 조상 이렇게도 보는 거고, 일인 경우에는 자기 집안으로서 부인 또는 남편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식 또는 미래, 이거는 또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천간이냐 지지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보는 이제 궁성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이다 이런 얘기고, 천간은 정신적인 것이고 지지는 행동적이고 현실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이 오고 어떻게 하면 어디 자리에 무슨 충이 오거나 어느 자리에 무슨 형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공망도 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 공망을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재성이냐 인성이냐 이런 걸로 인해서 인성은 부모고 재성은 부인이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도 하지만, 이 공망이 연, 월, 일시 중에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아니면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일반적으로 먼저 보면 월에 있다 그러면 부모 공망에 대한 부분이다. 일에 있다 그러면 부부의 공망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시에 있다 그러면 자식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먼저 1차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선생님 병원에서 공망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우선 자기 사주 원국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사주 원국에서 내가 부모 자리에, 그러니까 월에 공망이 있느냐 아니면 연에 공망이 있느냐 아니면 일에 공망이 있느냐 시에 공망이 있느냐 하면, 먼저
연월은 조상 자리, 부모 자리, 형제 자리 이렇게 돼서 형제가 한마디에서 그 서로 인연이 없다 이렇게도 보고, 또 내가 일지의 공망을 맞으면 부부의 공망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물론 시에 있다 그러면 시의 공망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될 수도 있고 내가 꿈꾸는 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공망이 무조건 공치고 망한다 이런 뜻도 있는 거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그 공망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채워야 될 거라는 거죠. 채워야 될 것. 그래서 이것도 이제 채워야 될 거니까 내가 전생에서 진짜 뭔가 닦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와서 계속 그거를 메꿔 나간다, 내가 과거에 이런 걸로도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없는 거는 늘 채워야 된다, 그리워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사주에 없는 글자, 없는 글자도 늘 인연이 없지만 또 그것을 늘 생각한다, 이런 것 마찬가지로 공망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늘 채워야 된다라고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인연도 없는 거지만 또 채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또 집착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망이나 이런 거, 집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그게 없으니까 그것을 맨날 추구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되고, 그쪽에 대한 거가 자꾸 좋아지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면 그게 하나의 뭐 자기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또는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공망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의 또 성격을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길 바라겠는데, 일단은 자리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이나 이런 게 올 때는, 보통 이제 운이나 이런 거 올 때는 뭐냐면은 이게 뭘로 오냐면 재성이다, 인성이다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운으로 올 때하고 이렇게 자기 원국에 올 때하고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도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재성, 인성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십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인자 요소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런데 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인성 자리에 또 그게 왔다 그러면 그 힘이 더 강해지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인성 자리가 아니고 자식 자리에 왔다 그러면 또 이게 이제 이걸 인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자식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복망된 자리를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그러니까 육친을 보는 것이다. 그게 순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봤는데 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갑술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이제 그 우리나라 유명한 영조대왕의 사주예요. 영조. 그런 건데, 근데 여기서는 그러면 뭐 여기서는 뭐 재성만 있고 뭐 부모는 없나요? 부모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어딨냐 그러면 인성자리, 이 자리고 조상자리 이렇게 되니까 조상도 있는 거죠. 근데 조상이나 부모나 자기나 다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다 하면 이게 눌림을 당하는 성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부모도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 부모다, 이런 얘기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왕인데 뭐 눈치 보면 얼마나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왕이라도 눈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이면은 자기 멋대로 다 할 것 같지만 그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펼치는 왕이 있고, 아니면은 그 신하들한테 맨날
이제 쿠사리 먹으면서 왕은 그리 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러면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이러는 왕이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러한 삶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자식 자리도 여기서 뭐냐면 사도세자가 또 눌렸잖아요. 죽었잖아. 그런 식의 또 해석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그럼 이런 거는 뭐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부인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자기하고 부인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거냐 이거지. 우선은 이런 거일 때는 연월 일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 먼저 뭐부터 봐야 되냐면 자리부터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냐면 육친의 관계에 대한 거를 보고 육친에 대한 것도 정기신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가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들보가 되는 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예속되기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고 호인이지만 집에는 냉랭하고 처가 이제 잔병치레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자기의 걸록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렇게 걸록이라고 하는 이제 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돼주는 건 좋은데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인이 이제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뭐 병호 일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일주가 이렇게 동일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간여지동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 문제가 항상 발생을 잘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위나 아래나 똑같단 말이죠. 부부나 남편이나 부부나 원래 항상 장유 유서는 아니더라도 부부 유별 서로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똑같단 말이죠. 똑같으니까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는 측면으로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오히려 이 부인이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하나는 같은 간여지동인데 부부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암에 걸려 있어. 그래갖고선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 부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보면서도 제가 놀래는 거죠. 물론 100%는 아닌데 그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각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갑인이나 이런 일주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위에 간과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이제 지가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지가 똑같은 거를 이제 그래 동일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동일한 사주들이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갑자보다는 이게 더 심합니다. 갑자보다는 갑인이 더 이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안 좋은데 잘 지내요? 그럼 물어보면 뭐다? 해외 여행, 그러니까 한마디 얘기해서 이 주말 부부 또는 이제 각방 쓰는 부부,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경우에는 몸이 이제 부인이 맨날 골골해요. 맨날 아파서 내가 이렇게 해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상담하면서 조금 이제 무섭더라고. 가끔씩은.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두 사람 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여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순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순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내 말 다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야지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여지종인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자가 완전히 뭐가 돼야 되느냐면 진짜 순종형 이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고, 여자 또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순종형 남자를 만나서 누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전하게 내가 이끌어 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꼭 보면은 이게 남자나 여자나 안 진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간인 경우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시끄러운 건 사실이라는 얘기죠. 네.